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항 여자 조종사는, 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민항에서 현재 비행하고 있는 조종사 총 인원은 6,000명이 살짝 넘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 조종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땡 퍼센트, 땡땡 퍼센트, 어디일까요? 땡 퍼센트예요. 단단히 숫자예요. 그것도 5%도 안 되는 아주 소수 인원만이 현재 민항에서 있어요. 인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거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요. 카페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자들이 좀 위기 대응 능력이나 공간 지각 능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건 제 사견이에요. 그리고 많은 여자 조종사들을 봤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남자보다 좀 빠진 그런 경향성이 좀 있고요. 일부 항공사는 여자 조종사를 선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채용한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다라는 것을 참고하고요. 그러면은 전 여잔데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도전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항공기가 출현하면 미래의 조종사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최신 항공기는 순항, 크루즈와 착륙은 풀 오토메이션이 가능해요. 제가 눈 감고 있어도 그냥 착륙을 해요, 활주로에. 그런데 이륙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륙할 때는 자동으로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조종사가 직접 손으로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륙 중에 어떤 급한 돌발 상황들이 생기면 기장이 그 위급한 상황을 순간적으로 0.5초 이내에 그 순간순간 딱딱딱딱 막아줘야 돼요. 근데 과연 인공지능이 그걸 딱딱딱딱 막아줄 수 있을까? 그걸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걸 설계할 수 있을까? 또 그거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느니 앓느니 죽죠. 사람이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다. 여기 지금 나왔죠? 0.12초 사이에 순간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아울러 매뉴얼 없는 돌발 상황. 매뉴얼이 뭐냐면 절차, 비상 절차, 위기 순간에 따르는 프로시저, 절차가 있는데 그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 위기 매뉴얼, 위험 매뉴얼, 비상, 이머전시 매뉴얼에 돌발 상황은 없어요. 이제 돌발 상황 나중에 나옵니다. 화면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네, 바로. 예. 이거는 중국의 한 항공사 LCC인데, 여기 앞에 부기장 쪽 윈도우가 크랙이 돼서, 브로큰 돼서 없어요. 뻥 비어 있어요. 이제 사진에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유리창이 깨졌고요. 충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계기들 다 날아갔죠. 그 다음에 여기 자동 항법 장치인데 이게 지금 다 거의 브로큰 상태죠. 작동 불능이죠. 그래서 기장이 활주로 보고 매뉴얼로 내린 거예요. 이거 인공지능이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이 없어요. 어떻게 처치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부기장들도 다쳤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풍화압에 의해서 부기장 얼굴로 날라오거든요. 다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인공지능 아니라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봐도 못합니다. 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벌을 의식해서 이름 있는 국내 대학, 국외 대학에 진학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항공대, 한서대, 거기 입학을 한 재학생들요, 죽을 똥 살 똥 공부 열심히 해요. 거기 학교에 갔다고 해서 자동빵 민항으로 나중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 민항에 최종적으로 선발 전형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한서대 나갔다고 우수한 인재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한 건 이제 시작이다. 미국의 그 비싼 등록금 있는 엠브리들 거기 합격한다고 해서 뭐 다 민항에 옵니까? 아니죠. 그래서 조종사 진로는 의사 진로가 아닙니다. 의대에 가면 거의 다 의사가 되죠. 조종사 진로는 과거 법대나 현재 로스쿨 진로와 아주 유사하다. 왜? 로스쿨 갔다고 해서 모두 공부하고 법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일정 인원들은 탈락이 돼요. 그리고 다 자기 자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좋겠지만 가서도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또 있나? 또 있네요. 미국 이외의 국가의 비행교육. 제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 걸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연장 취득에 관한 질문이 많이 있어요. 자, 조종사 면장은 이카오 회원국인 나라에서 취득을 하면 다 국내 면장으로 전환이 돼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취득한 면장은 FAA 면장이라고 하는데 미국 연방항공청이죠. FAA 면장 취득 과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예요.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안 따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퀄리피케이션에 의심이 가는 나라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국내 항공사가 가장 선호하는 면장은 FAA 면장이다. 다른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선호한다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자, 빠르고 확실한 진로는? 이거 물어보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전공자 진로가 좋은가 비전공자 진로가 좋은가? 저는 전공자 진로를 우선 추천을 합니다. 자,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비전공자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것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죠. 비행 관련 전문 지식 5개 과목을 필기시험을 봅니다. 거기에 합격을 해야 돼요. 이게 대학 학과에서 모두 3학점짜리 과목이거든요. 근데 비전공자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미국 FAA 자가용 면장은 그냥 문제 은행식이에요. 문제 몇백 개 있는 거 그냥 답만 달달달 외우면 되지만 우리나라 면장 시험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행 관련 전문 지식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비행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건 무지 중요하죠. 왜? 비행 교육은 비행을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수한 비행 교관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에서 비행교육원에서는 그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으로 비행교관을 선발하죠. 그래서 일반 플라잉 스쿨보다는 비행교관이 조금 더 우수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수한 비행교관들이 많은 곳에 가서 배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종사 진로 탐색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습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미국에 갈 때 여기서 화이트 카드 신검을 하고 간다는 거는 전공 학생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비전공자들은 그 진로에 대한 개념, 신체 검사에 대한 개념, 신체 검사는 왜 하는지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항공사 선발 전형, 그냥 뭐 영어 잘하고 뭐 비행 잘하면 뽑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비전공자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전공자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전공대학에 있는 항공사 연계과정은, 이 연계과정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하는데 썸머리 해보겠습니다. 자, 항공사가 졸업생을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약정서고 대학이 이거를 좀 홍보수단으로 이용을 해요. 광고하는 거죠. 뭐 이 항공사와 뭐 관계가 있다. 대한항공은 MOU 맺은 항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MOU를 맺은 대학들이 하나도 없어요. 안 맺어요. 그리고 의미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한솔대학교에 뭐 특정 항공사 연계 과정이 있는데
그 정도는 왜냐면 한서대학교에 원래 우수자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연계과정에 조금 거기에 좀 의미를 조금 두고 싶은 것이 나머지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항공종사자란 조금 빨리 가볼까요? 항공종사자는 조종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가 4가지 직업이 답니다. 그리고 자격시험은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험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합격을 해야지 면장이 발부되고요. 그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발급 배출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제 안전공단이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죠. 그 면장에 대한 이해는 항공종사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돼요. 자격증이 없으면 무면허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자격이 생겨요. 어떤 거는 뭐 몇 시간 하고, 뭐는 학점을 따고, 실무 경험은 얼마고 그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해야죠. 그리고 시험은 필기시험 보고요, 실기시험 보고요, 구술시험, 인터뷰, 면접까지 3단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면장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그 면장에 대한 용어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화이트 카드예요. 그래서 이건 제 건데 여기 제한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죠. 이게 화이트 카드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항공우선통신사. 왜냐면 한국 민항기에는 물론 훈련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많은 그 무선 통신 장비들이 있죠. 민항에서는 보통 적게는 5개, 6개, 7개까지 있죠. 그런 무선 통신을 능숙하게 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항공 무선 통신사 자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면장이에요. 그건 제 건데 기장이 되는 데는 운송용 조종사고. 자, 뒷면이 더 중요해요. 앞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뒷면 여기 보면 이제 한정사항 해갖고 비행기, 육상 다발, 계기 비행 이건 타이프 레이팅이에요. 에어버스 320, 747-400, 777 이거는 기종 면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자격이 또 여기 항공영어 구술 능력 등급 해서 모든 그 자격 기준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과거에는 이게 종이 수첩처럼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카드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옛날에 그 면이 수첩 면자거든요. 그래서 그 유래에 의해서 조종사 면장, 정비 면장, 관제사 면장, 운항관리사 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면장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가용 조종사, 40시간 이상 비행을 해야죠. 사업용 조종사, 200시간. 그래서 자가용 사업용 조종사까지 취득을 해야지 민항에 올 수가 있고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은 기장이 되는데 필요한 거고요. 아까 얘기한 조종교육 면장은 교관 면장이에요. 그래서 비행 교관이 되려면 조종교육 면장을 취득해야 되죠. 이 모든 내용은 최재승 기장의 카페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 표를 제가 따온 겁니다. 자, 신체검사. 조종사 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92조 제2항 법이 나오면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이거는 그 민항조종사 자격 기준이고요. 군은 공중근무자 1급, 관제사는 그 상급입니다. 여기 항공안전법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항조종사 신검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조종사 신검을 하고요. 공군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이 있습니다. 자, 광고를 좀 할게요. 저랑 두 업체가 그 관계가 있는데 입시 컨설팅은 데오럭스. 그래서 입시 컨설팅 그 회사예요. 그래서 저랑 관계가 있고요. 데오럭스는 입시 컨설팅.
또 하나 있습니다. 비행유학원인데요. 비행유학은 UCNA. UCNA는 비행유학. 네, 좀 홍보 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2강으로 뭘 하냐면 진로탐색 경향성, 항공종사자 진로탐색, 입시호강 분석, 항공동아리 활성화 방안, 진로탐색 실제 상담 사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강 수고했습니다. 2강에서 만나 보겠습니다.